대구에서 50대 장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 부부 원룸에 들어가 살다가 20대 사위에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살해된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장모가 사위에게 평소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모가요, 사위 무서워서 이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맨날 같이 있고 원룸이 좁은데 같이 있고 마음대로 전화나 이런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이가 있으니까 눈치 불사. 사위 눈치 보느라 평소 전화조차 마음대로 못했다고요? 네, 경찰은 사위가 원룸에서 장모와 아내를 감시를 하면서 휴대전화 통화까지 통제해 주위에 어려움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요, 사위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니까 항상 옆에 있는데 장모에게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묻고 또 이제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 뜨면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은 할 수도 없었지만 그런데 좁은 원룸에 같이 사는데 통화 내용이 다 들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통제가 됐을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저 사위는 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건 파일 24 취재에 따르게 되면 사위가 모녀의 더 전화를 통제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새나갈까 봐 그런 것 같은데요. 딸의 진술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장모 같은 경우에는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은 단 한 번도 경찰에게 요청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까지 마음대로 못하는, 통제를 당하고 있는 아내와 장모, 어떤 상태였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제당했을 때 이제 모녀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휴대전화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누군가와 통화할 수 없다는 고립감이 있지만 거부의 의사를 보이면은 심한 폭력이 가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해지는 심한 폭력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용하게 되어야만 되는 생명선을 갖다 놓치게 되는 셈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 사위의 폭행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위한테 맞아도 병원조차 갈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사건 파일 24가 취재를 했더니 이 경찰 설명은 이 피해자가 사위에게 맞아도 병원 갈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면 또다시 가정폭력을 휘둘릴까 봐 아마 또 때릴까 싶어 무서워서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모 상태가 그 당시 어땠는지에 대한 심각한 얘기는 없었고, 당시 그러니까 사건 당일 많은 폭력이 가해졌다, 이런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모는 왜 사위의 폭행 앞에서 그냥 맞고만 있었을까요? 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을까요? 내가 맞으면 딸이 덜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위가 딸에 대한 폭력의 강도가 조금은 낮아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폭행을 갖다 관찰하고 어떤 증인이 남는다는 거는 폭력을 가하는 쪽에서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돼요. 우리 인간은 본인이 언제 자신이 어떻게 죽음에 이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다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결과가 벌어지게 된 거지요. 결국 참다 죽음에 이른 겁니다. 세 가족이 사는 그 좁은 10평짜리 원룸 안에서 가족끼리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족 간의 범죄는 사실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절반이요, 가해자가 가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에 살인사건 피의자 27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1명이 가족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생일상까지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을 만들어서 사제총기로 살해한 그런 아버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하려 한 그런 남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조사를 보니까 피해자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피해자들 90% 이상이 외부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폭력이 일어나는데,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다음엔 괜찮겠지, 다음엔 괜찮겠지. 그렇게 한 번 더 믿어서 결국은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피해자들이 소리 없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국가가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